안개가 짙게 낀 어느 날 문 앞에 섰던 한 아이를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비가 내리던 깊은 밤, 그 작은 주막에 찾아온 손님은 고작 7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떨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아이의 눈빛이었어요. 100살은 좋기 산 어른보다도 더 지치고 더 깊은 슬픔에 잠긴 눈빛. 그날 이후로 나는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승에서 잃어버린 것들, 차마 이루지 못한 소원들, 그리고 끝까지 품에 안고 떠나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요. 하지만 그 어떤 이야기도 그 비 오는 밤, 내가 처음 마주한 그 작은 손님의 눈빛만큼 내 가슴을 철렁 내리치지는 못했어요. 사람들은 이곳을 망자주막이라 부릅니다. 죽은 자의 여관이라고요. 하지만 나는 그저 길 잃은 영혼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건네는 주모일 뿐입니다. 그들이 지고 온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다음 길을 떠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들고 이 문 앞에 섰나요? 이 고요한 안개 속에서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은 이 작은 등불처럼 말이죠. 자, 들어오세요. 비에 젖어 얼어붙은 그대의 영혼을 녹여줄 뜨거운 국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게 이 주막에서의 유일한 통화니까요. 박대감 댁 뒷간에서 남매가 발견되었을 때 현석이는 동생 수연을 끝까지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10살 오라버니와 7살 동생은 일주일 동안 굶주린 채 악취 속에 갇혀 있었지요. 현석이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수연에게 속삭였어요. 많이 무섭지 않아? 오라버니가 있잖아. 그렇게 둘은 차가운 바닥에서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눈을 뜨니 안개 속이었고 현석이 손엔 여전히 수연의 손이 잡혀 있었죠.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주막이었어요. 고소한 국밥 냄새가 났지만 현석이 품엔 엽전 한 푼. 없었죠. 주모가 말했습니다. 이 집은 돈 대신 다른 걸로 값을 치르는 곳이란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양반과 종이었던 보연이는 25년을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주인 박대감 댁에서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청소를 했죠. 보연이 손은 늘 거칠었고 얼굴엔 때가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박대감은 그런 보연이를 자꾸 쳐다봤습니다. 어느 가을밤이었어요. 박대감은 보연이가 일하고 있는 헛간으로 왔죠. 보연이는 필사적으로 거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대감은 힘으로 보연이를 눌렀어요. 그날 밤 이후 보연이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죠. 석 달쯤 지났을 때 안주인 윤씨 부인이 알아챘습니다. 윤씨 부인은 보연이를 불러 물었어요. 내가 몸을 가졌다면서? 보연이는 고개를 숙였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시냐? 보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윤씨 부인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거라. 우리 집 채통에 먹칠할 셈이냐? 보연이는 보따리 하나 없이 쫓겨났어요. 한겨울이었는데 입은 옷 한 벌이 전부였죠. 박대감은 그 모습을 사랑채 창문으로 보면서도 못 본 척했습니다. 보연이는 마을 어귀 빈막에 몸을 숨겼어요. 배는 점점 불러왔고 추위는 뼈를 애는 듯했죠. 마을 안약들, 안촌의 어르신들, 이가끔죽 한 그릇씩 갖다 줬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윽고 보연이는 산에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 울음소리가 약했지만 그래도 살아있었죠. 보연이는 아이를 보며 울었습니다. 현서가 미안하구나. 내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아이 이름을 현석이라 지었어요. 북두칠성처럼 밝게 살라는 뜻이었죠. 보연이는 현석이를 업고 품팔이를 시작했습니다. 빨래를 해주고 밭을 메고 김장을 담그고 온갖 일을 했어요. 손은 더욱 거칠어졌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죠. 세월이 흘러 현석이가 3살이 됐습니다. 보연이는 여전히 품팔이를 하며 아이를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보연아, 나다. 박대감이었습니다. 보연이는 현석이를 깨워 안았어요. 대감마님,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 문 열어라. 박대감은 강하게 말했죠. 보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박대감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이가 자고 있습니다. 제발 가주십시오. 보연이는 애원했지만 박대감은 듣지 않았어요. 그날 밤도 보연이는 소리 없이 울었죠. 그해 겨울, 보연이는 딸을 낳았습니다. 수연이었어요. 이번엔 아이 울음소리도 나지 않았죠. 보연이는 아이 입에 입을 불어넣고 또 불어넣었습니다. 한참 만에 아이가 작게 울었어요. 조금만, 엄마가 지켜줄게. 꼭 지켜줄 테니. 이 보연이는 두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현석이는 갓난아이 수연이를 신기한 듯 쳐다봤어요. 수연이라고 한단다. 오라버니가 잘 지켜줘야 해. 현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부터 현석이는 동생을 지키는 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가혹해졌어요. 보연이는 두 아이를 업고 풍파리를 다녔죠. 빨래를 해주고 밭을 메고 김장을 담그고 온갖 일을 했습니다. 손은 더욱 거칠어졌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어요. 현석이가 5살, 수연이가 2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현석이는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었고 수연이를 돌볼 수도 있었어요. 보연이가 풍파리를 나가면 현석이가 수연이를 봤죠. 준아,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오시면 밥 먹을 수 있어. 현석이는 울고 있는 수연이를 달랬습니다. 자기도 배가 고팠지만 동생을 먼저 생각했어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보연이는 김씨 부인 댁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한겨울인데도 빨래는 그치지 않았죠. 보연이 손은 얼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집에 있던 현석이는 수연이가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수연이가 추위에 떨고 있었죠. 수야, 추워. 오라버니가 안아줄게. 현석이는 수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자기 작은 몸으로 동생을 감쌌어요. 두 남매는 서로의 온기로 추위를 견뎠죠. 해가 지고 보연이가 돌아왔습니다. 움막 안에서 현석이와 수연이가 서로 껴안고 자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하구나. 보연이는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줄 수 있는 온기였어요. 세월이 흘러 현석이가 10살, 수연이가 7살이 됐습니다. 현석이는 이제 어머니를 도왔어요. 나무를 주우러 다녔고 수연이를 돌봤죠. 수연이는 오라버니를 따라다니며 작은 일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현석이는 수연이를 업고 산에 갔어요. 나뭇가지를 주우려고 했죠. 오라버니, 나 무거워. 수연이가 귀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준이는 깃털처럼 가벼워. 현석이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래도 동생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죠. 오라버니, 나중에 우리 커서 뭐 할까?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엄마가 편하게 사실 수 있게 해드려야지. 나도 엄마 도와줄 거야. 수연이는 힘차게 말했어요. 현석이는 동생 머리를 쓰다듬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보연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석이와 수연이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밤이 깊어졌지만 어머니는 오지 않았죠. 오라버니, 엄마가 왜 안 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현석이는 불안했지만 수연이 앞에서 태어난 척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안할머니 한 분이 움막을 찾아왔어요. 현석아, 수연아, 너희 어머니가 아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어요? 현석이가 다급하게 물었죠. 어제 빨래터에서 빨래하다가 이씨 부인 댁에 왔다가 쓰러지셨단다. 그대로 안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보연이는 얼어붙은 빨래줄 앞에서 숨이 끊겼습니다. 현석이와 수연이는 어머니 시신 앞에서 울었어요. 엄마, 일어나세요. 엄마, 나 춥다고 했는데 엄마가 더 추웠구나. 미안해요.
두 아이는 어머니를 흔들었지만 보현이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현이를 뒷산에 묻어줬어요. 묘비도 없는 초라한 무덤이었죠. 현석이와 수연이는 며칠 동안 무덤 앞에서 울었습니다. 준아, 우리 어떻게 해? 현석이는 동생을 꼭 안았어요. 수연이도 오라버니를 꼭 안았죠. 오라버니, 무서워. 괜찮아. 오라버니가 있잖아. 현석이는 애써 용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10살 아이에게 세상은 너무 가혹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현석이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보현이는 죽기 전날 밤 현석이에게 말했었어요. 현석아, 만약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도성에 있는 박대감을 찾아가렴. 그분이 너희 아버지시란다. 현석이는 그 말을 기억했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수야, 우리 아버지를 찾아가자. 아버지요. 수연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아버지라는 존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 도성에 계신데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현석이는 수연이 손을 잡고 일어섰죠. 두 남매는 맨발로 도성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멀고 험했어요. 발바닥이 따갑고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죠. 현석이는 수연이를 업고 또 업고 걸었습니다. 오라버니, 발 아파. 아니야, 괜찮아. 현석이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발바닥이 부르트고 아팠어요. 반나절을 걸어 도성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박대감 댁을 물어물어 찾아갔어요. 큰 기와집이 보였죠. 여기가 우리 아버지 집이야. 수연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처음 보는 큰 집이었어요. 그런가 봐. 현석이는 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지기가 두 남매를 막아섰어요. 누구냐? 저희는 박대감마님을 뵈러 왔습니다. 현석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거지가 감히 대감마님을 뵙겠다고? 썩 물러가거라. 문지기가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현석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희는 박대감마님의 자식입니다. 어머니는 보현이라고 하십니다. 현석이는 큰 소리로 외쳤죠. 수연이도 오라버니 옆에서 함께 외쳤습니다. 우리 엄마 보현이에요.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해주세요. 대문 앞이 술렁거렸어요. 하인들이 수군거렸죠. 그때 안에서 박대감이 나왔습니다. 박대감은 두 남매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현석이는 아버지를 보며 무릎을 꿇었죠. 대감마님, 저희 어머니 보현이를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대감마님의 자식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현석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수연이도 함께 무릎을 꿇었죠. 하지만 박대감의 눈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전하신 것들이 어디서 감히 가문의 먹칠을 하느냐. 박대감은 하인들을 불렀어요. 저것들의 입을 닥치게 하고 당장 뒤주에 가두어라. 아무한테도 보이지 않게. 하인들이 두 남매를 끌고 갔습니다. 현석이와 수연이는 소리쳤어요.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박대감은 돌아서서 안으로 들어갔죠. 두 남매는 뒷간에 갇혔습니다. 걸레 냄새가 진동했어요. 어둡고 좁았죠. 오라버니, 여기 무서워. 수연이가 떨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현석이는 수연이를 꼭 안았어요. 두 남매는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밥을 주지 않았어요. 물도 주지 않았죠. 오라버니, 배고파의 수연이가 배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나갈 수 있을 거야의 현석이는 수연이를 달랬지만 자기도 배가 고팠어요. 어지러웠죠. 나흘째 되는 날 수연이가 자꾸 잠들려고 했습니다. 수야, 자면 안 돼. 오 눈떡. 현석이는 수연이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수연이는 힘이 없었죠. 오라버니, 나 졸려. 단돼. 잠들면 안 돼. 현석이는 필사적으로 수연이를 깨웠습니다.
하지만 자기도 의식이 흐릿해졌어요. 닷새째, 현석이는 수연이가 깨어나지 않는 걸 알았습니다. 수연이 숨소리가 약해졌어요. 수야. 수야, 현석이는 수연이를 흔들었죠. 하지만 수연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수야, 제발 눈 떠. 오라버니가 여기 있잖아. 현석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수연이를 더 꼭 안았죠? 엿새째, 현석이도 힘이 다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를 놓지 않았어요. 계속 간호했죠. 수야, 미안해. 오라버니가 지켜주지 못해서 현석이는 수연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다음 생에는 꼭 행복하게 살자. 배고프지 않게, 추위에 떨지 않게 현석이는 수연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1회째 되는 날, 현석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수연이를 품에 안은 채로 눈을 감았어요. 8일째 되는 날, 하인이 뒷간 문을 열었습니다. 두 남매가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현석이는 끝까지 수연이를 안고 있었죠. 이것들이 죽었구나, 하인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박대감에게 보고하러 갔어요. 대감마님, 그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래, 조용히 치워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박대감은 관심도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인들은 두 남매 시신을 뒷산에 묻었어요. 표시도 없이 그냥 묻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석이는 눈을 떴습니다. 어둡고 답답하던 뒷간이 아니었어요. 자욱이 뿌연 안개였죠. 여기가 어디지? 현석이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 손에 작은 손이 잡혀 있었죠. 수연아, 현석이는 동생을 봤습니다. 수연이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오라버니, 수연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준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현석이는 수연이를 살폈어요. 수연이는 멀쩡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런데 여기가 어디야? 나도 모르겠어. 두 남매는 손을 꼭 잡고 안개 속을 걸었습니다. 한참을 걸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안개뿐이었죠. 오라버니, 나 무서워. 괜찮아. 오라버니가 있잖아. 현석이는 수연이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걸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준아, 저기 불빛이 보여? 정말이다. 두 남매는 불빛을 향해 달려갔어요. 점점 가까워지자 낡은 주막이 보였습니다. 문 앞에 등불이 걸려 있었죠. 그때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국밥 냄새였어요. 오라버니, 밥 냄새다. 수연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곧 슬픈 표정이 됐어요. 오라버니, 나 배고파. 배가 너무 아파. 수연이가 배를 움켜쥐며 주저앉았습니다. 현석이는 동생을 부축했어요. 조금만 참아. 내가 뭐라도 구해올게. 현석이는 품을 뒤졌습니다. 엽전 한 푼 나올 리 없었죠. 그때 주막 문이 열렸어요. 인심 좋게 생긴 주모가 나왔습니다. 어린 손님들이 여기까지 어쩐 일이냐? 주모는 두 남매를 보며 말했어요.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있었죠. 저희가 길을 잃었습니다. 현석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밖이 추우니 주모는 문을 활짝 열었어요. 하지만 현석이는 머뭇거렸습니다. 저희는 돈이 없습니다. 현석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수연이도 고개를 숙였죠. 돈 걱정은 나중에 하고 일단 들어오라. 얼어 죽겠구나. 주모는 두 남매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주막은 따뜻했어요. 벽난로에 불이 타고 있었죠. 여기 앉아라. 주모는 두 남매를 평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석이와 수연이는 서로를 봤습니다. 주막은 깨끗했어요. 뒷간에서 맡던 냄새가 나지 않았죠.
고소한 밥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준아, 여기 이상하지? 응, 그런데 따뜻해. 이 수연이는 손을 비비며 말했어요. 현석이도 몸이 녹는 걸 느꼈습니다. 곧 주모가 나왔어요.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2그릇을 들고 있었죠. 자, 먹어라. 주모는 국밥을 상 위에 놓았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더 강하게 났어요. 현석이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돈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돈은 걱정하지 말 거라 주모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정말 한 푼도 없습니다. 2그릇은 더더욱 못 먹습니다. 동생 것 하나만. 현석이는 필사적으로 말했죠. 주모는 현석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이 주막은 이승에서 못 먹고 온 이를 위한 곳이란다. 이승에서요? 현석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그래. 너희가 겪은 서러움, 그게 바로 밥값이란다. 너희가 겪은 서러움이 이미 차고 넘치니 밥값은 충분하고 말고. 이 주모는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들거라. 따뜻할 때 먹어야지. 수연이는 이미 숟가락을 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라버니를 보며 망설였죠. 오라버니, 먹어도 돼? 응. 주모님이 괜찮다고 하셨어. 현석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수연이는 국밥을 떴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오라버니, 이거 진짜 맛있어. 내가 태어나서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어. 수연이는 울면서 국밥을 먹었습니다. 현석이도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 한 모금을 떴습니다. 따뜻하고 고소했어요. 현석이도 눈물이 났죠. 정말 맛있다. 2 남매는 국밥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이승에서 제대로 밥 한 끼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늘 배가 고팠고 늘 추웠죠. 오라버니, 이제 배 안 아파? 수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석이도 웃었어요. 나도 배 안 아파. 2 남매는 그제야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모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국밥을 다 먹고 나니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현석이는 주모에게 물었어요. 주모님,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저승이란다. 저승이요? 현석이는 놀랐습니다. 수연이도 눈을 크게 떴어요. 그래. 너희는 이승을 떠났단다. 주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죽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단다. 현석이는 수연이를 봤습니다. 수연이도 오라버니를 봤어요. 2 남매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수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는 다시 태어날 거란다. 다음 생에서는 행복하게 살 거야. 주모는 수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정말요? 그럼 다음엔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고 아프지 않을 거야. 주모의 말에 수연이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오라버니 들었어? 우리 다음에는 행복하게 살 수 있대. 수연이는 현석이 손을 잡았어요. 현석이도 웃었죠. 그래, 다행이다. 하지만 현석이 눈에는 아직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모가 그걸 알아챘어요. 무엇이 걱정이냐? 저희 어머니도 여기 계실까요? 현석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뭐냐? 보연이라고 합니다. 주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연이라? 그 이름 들어봤단다. 정말요? 어머니가 어디 계세요? 현석이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미 다시 태어났단다. 좋은 집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야. 예, 주모의 말에 현석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됐어. 수연이도 웃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시다니 좋다오. 2 남매는 서로 손을 잡고 웃었어요. 주모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죠. 너희도 곧 다시 태어날 거란다. 그때까지 여기서 쉬거라. 감사합니다. 주모님. 현석이와 수연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주모는 두 남매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방 안에는 깨끗한 이불이 깔려 있었죠. 여기서 쉬거라. 피곤할 테니. 감사합니다. 이 두 남매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불은 따뜻했어요. 보연이가 만들어준 누더기 이불과는 달랐죠. 오라버니 이불이 푹신해 수연이는 이불을 만지며 신기했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좋은 이불에 누워본 건 처음이야. 현석이도 웃었어요. 두 남매는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오라버니, 우리 다음 생에서도 남매로 태어날 수 있을까?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현석이는 수연이 손을 잡았어요. 그럼 좋겠다. 나도 다음 생에서도 수연이 오라버니이고 싶어. 나도 오라버니 동생이고 싶어. 수연이는 현석이를 꼭 안았습니다. 현석이도 수연이를 꼭 안았어요. 준아, 이승에서 많이 힘들었지? 응, 그런데 오라버니가 있어서 괜찮았어. 나도 수연이가 있어서 괜찮았어. 두 남매는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이승에서는 늘 배고프고 추웠지만 서로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오라버니, 그 사람 기억나?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 우리를 뒷간에 가둔 사람. 현석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박대감. 자기들의 아버지? 기억나.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며? 그렇대. 근데 왜 우리한테 그렇게 했을까? 수연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모르겠어. 아마 우리가 천하다고 생각했나 봐. 천하다는 게 뭐야? 신분이 낮다는 뜻이야. 신분이 낮으면 나쁜 거야?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현석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사람이 나쁜 건 아니야. 다만 세상이 그렇게 나눠놨을 뿐이야. 이상한 세상이다. 수연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래. 이상한 세상이지. 현석이도 동의했어요. 오라버니, 다음 생에는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 나도 그래. 다음에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면 좋겠어. 두 남매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현석이와 수연이는 주막에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주모는 매일 밥을 챙겨줬어요. 오늘은 뭐 먹고 싶으냐? 주모가 물었습니다. 국밥이요. 수연이가 대답했어요. 현석이도 고개를 끄덕였죠. 국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 그럼 국밥을 끓여줄게. 주모는 웃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현석이와 수연이는 주막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안개는 여전했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 여기 좋다. 그래. 응, 배고프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수연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좋아. 현석이도 웃었습니다. 그때 주모가 나왔어요. 손에는 김이 나는 국밥 2그릇을 들고 있었죠. 자, 먹어라. 이 두 남매는 국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여전히 맛있었어요. 주모님, 감사합니다. 천만에. 많이 먹어라. 주모는 두 남매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나서 수연이가 물었어요. 주모님, 우리 언제 다시 태어나요? 고질한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빨리 태어나고 싶어요. 오라버니랑 같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수연이는 현석이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는 분명 행복할 거야. 이승에서 많이 힘들었으니까. 주모는 두 남매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주모님, 현석이가 주모를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 혹시 우리 아버지도 여기 올까요? 현석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주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올 거야. 모든 사람은 결국 여기 온단다. 그럼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건 나도 모른단다. 하지만 이승에서 한 일은 다 기록된단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주모의 말에 현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라버니, 그 사람 벌 받을까?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현석이는 수연이를 봤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말자. 우리는 이제 행복해질 거잖아. 그래, 맞아. 수연이는 웃었습니다. 현석이도 웃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주모가 두 남매를 불렀어요. 현석아, 수연아, 이리 오너라. 이 두 남매는 주모에게 갔습니다. 때가 됐구나. 너희는 이제 다시 태어날 거란다. 주모의 말에 두 남매는 서로를 봤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수연이가 물었어요. 아니란다. 각자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거야? 헤어져야 해요. 수연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석이도 슬픈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운명이 그렇게 만들어줄 거란다. 주모는 두 남매를 꼭 안아줬습니다. 주모님, 감사했습니다. 현석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나도 고마웠단다. 너희는 정말 착한 아이들이야. 주모는 현석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연아도 고마웠어. 주모는 수연이도 안아줬어요. 수연이는 울었습니다. 주모님,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예, 주모는 수연이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현석이와 수연이는 서로를 봤어요. 헤어져야 한다는 게 슬펐습니다. 수연아. 응. 오라버니. 다음 생에서 꼭 행복하게 살아. 오라버니도 두 남매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안고 있었어요. 주모는 두 남매를 지켜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갈 시간이란다. 안개 속에서 두 줄기 빛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현석이를 향했고 하나는 수연이를 향했어요. 오라버니. 수연아, 두 남매는 서로 손을 잡으려 했지만 빛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점점 멀어졌어요. 준아, 잊지 마.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두 남매의 목소리가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주모는 그 자리에 혼자 서서 두 남매가 사라진 곳을 바라봤어요. 착한 아이들. 다음 생에는 행복하렴. 주모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별표 별표 별표. 이승, 박대감 댁. 박대감은 여전히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뒷간에 가둬 죽인 일은 까맣게 잊었어요. 아니, 애초에 신경도 쓰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대감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어요. 뒷간에서 아이들이 울고 있는 꿈이었죠. 아버지, 아이들이 박대감을 불렀습니다. 박대감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꿈이었나? 박대감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어요. 뿐만 아니라 집안에 이상한 일이 계속 생겼습니다. 뒤주에서 쥐가 끊임없이 나왔고 곡식이 썩었어요. 가축들이 병들어 죽었죠. 이게 무슨 일이냐? 박대감은 화를 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대감의 적자가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했죠. 아버지, 저 뒷간에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해요. 적자는 계속 헛소리를 했습니다. 박대감은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냐? 정신 차려라. 하지만 적자는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적자는 점점 쇠약해졌죠. 박대감은 무당을 불렀습니다. 무당이 굿을 하더니 말했어요. 대감마님, 원한이 맺힌 혼이 이 집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원한. 무슨 원한이냐? 두 아이의 혼입니다. 대감마님과 관련이 있는 아이들이죠. 무당의 말에 박대감 얼굴이 굳었습니다. 천한 것들이 감히. 박대감은 화를 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어요. 대감마님, 그 혼들을 달래지 않으면 이 집안에 계속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무당의 경고에 박대감은 할 수 없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우러난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박대감은 또 악몽을 꾸었습니다. 이번엔 더 생생했어요.
뒷간에 갇힌 두 아이가 박대감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를 버리셨어요? 현석이가 물었어요. 왜 우리를 굶겨 죽이셨어요? 수연이도 물었습니다. 박대감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두 아이의 눈빛이 너무 슬펐죠. 우리는 단지 배가 고팠을 뿐인데 왜 죽여야 했어요? 현석이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슬플 뿐이에요. 수연이가 말했어요. 두 아이는 서로 손을 잡고 사라졌습니다. 박대감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박대감은 잠에서 깨어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박대감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다음 날 박대감은 뒷산으로 갔어요. 두 아이가 묻힌 곳을 찾았죠. 표시도 없는 무덤이었습니다. 박대감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생전 처음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었죠. 현석아, 수연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너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 뒷간에 가뒀던 것, 모두 아버지 잘못이다. 박대감은 이 말을 땅에 대었어요. 용서해라, 오. 제발 용서해다오. 하지만 무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대감은 그날부터 변했어요. 권세를 부리지 않았고 천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죠. 그리고 두 아이를 위한 제대로 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묘비도 세웠어요. 현석 수연묘. 박대감은 매달 무덤을 찾아가 제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짐은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박대감은 병들어 누웠어요. 죽음이 가까워진 걸 알았죠? 아들아, 박대감은 적자를 불렀습니다. 예, 아버지. 아버지가 죽거든 뒷산에 있는 두 아이 무덤 옆에 묻어다오. 예.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는 그 아이들의 아버지였다. 죽어서라도 옆에 있어야 한다. 적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며칠 후 박대감은 숨을 거뒀어요. 적자는 아버지 유언대로 뒷산에 묻었습니다. 별표 별표 별표. 저승, 망자주막. 박대감이 눈을 떴습니다. 자욱한 안개였어요. 여기가 어디냐? 박대감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걸으니 주막이 보였습니다. 박대감은 주막으로 들어갔어요. 어서 오십시오. 주모가 박대감을 맞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게요? 저승의 주막입니다. 저승이라고요? 박대감은 놀랐습니다. 예, 대감마님도 이제 이승을 떠나셨습니다. 주모는 박대감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앉으십시오. 박대감은 평상에 앉았습니다. 주모는 국밥을 가져왔어요. 드십시오. 박대감은 국밥을 먹었습니다. 고소했지만 목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주모, 묻겠소.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현석이와 수연이라는 아이들이 왔었소. 박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왔습니다. 착한 아이들이었죠. 그 아이들이 지금 어디 있어? 이미 다시 태어났습니다. 행복하게 사는가요? 그럴 것입니다. 이승에서 많이 힘들었으니까요. 주모의 말에 박대감은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그 아이들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오? 어떻게 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겠소? 박대감은 주모를 보며 물었습니다. 용서는 그 아이들만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감마님은 이미 뉘우치셨죠. 뉘우친다고 해서 내가 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뉘우침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모는 박대감을 보며 말했어요. 대감마님도 곧 다시 태어나실 겁니다. 다음 생에서는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나 같은 놈이 다시 태어날 자격이 있어? 모든 사람은 다시 태어날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이승에서 한 일에 따라 다음 생이 정해지죠. 주모의 말에 박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태어나게 돼요? 그건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감마님이 마지막에 보인 뉘우침이 고려될 것입니다. 박대감은 국밥을 다시 떴습니다. 이번엔 목이 넘어갔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대감은 주막에서 지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주모가 박대감을 불렀습니다. 대감마님, 때가 됐습니다. 박대감은 일어났어요. 다음 생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주모가 물었습니다. 다음 생에서는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소. 천한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소. 박대감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주모는 웃으며 말했어요. 현석이와 수연이를 다음 생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박대감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젠가는 만날 것입니다. 그때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소. 박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개 속에서 빛이 나타났어요. 박대감을 향해 다가왔죠. 주모, 고마웠소. 다음 생에서는 더 나은 사람이 되십시오. 주모는 박대감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빛이 박대감을 감쌌어요. 박대감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현석아, 수연아. 다음 생에서 꼭 만나자. 그때는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될게 박대감의 모습이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주모는 혼자 남아 안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모든 혼들이 평안하길. 별표 별표 별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이름은 동혁이었죠. 동혁이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밝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동혁이는 서당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어른들을 공경했죠. 어느 날 동혁이는 길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여자아이는 길을 잃고 울고 있었어요. 괜찮아. 어디 가려고 했어? 동혁이는 여자아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집에 가려고 했는데 길을 잃었어요. 여자아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내가 데려다 줄게. 집이 어디야? 저기 언덕 너머예요. 동혁이는 여자아이 손을 잡고 길을 안내했습니다. 언덕을 넘어 그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고마워요. 오라버니. 여자아이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천만에. 조심히 들어가. 동혁이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날 밤 동혁이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한 소녀가 나타났어요. 동혁이를 보며 웃고 있었죠. 오라버니. 이 소녀가 동혁이를 불렀습니다. 누구세요? 동혁이는 물었어요. 나야, 수연이. 오라버니, 잊었어. 소녀는 동혁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동혁이는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죠? 오라버니, 우리 다시 만났어. 약속했잖아. 수연이는 동혁이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전생의 남매였어. 기억나지 않아? 수연이의 말에 동혁이는 어렴풋이 기억이 났어요. 뒷간, 굶주림, 그리고 동생을 꼭 안고 있던 기억. 수연아. 응. 오라버니. 이 수연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이번 생에서는 행복하게 살자. 약속했잖아. 그래, 약속했지. 동혁이도 수연이를 안았어요. 오라버니, 오늘 도와준 아이가 나였어. 나는 이번 생에서 은채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어. 은채. 응, 우리 이제 자주 만날 수 있을 거야. 수연이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동혁이는 웃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따뜻한 빛이 그들을 감쌌어요. 동혁이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수연아. 동혁이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동혁이는 다시 언덕 너머로 갔어요. 은채 집을 찾아갔죠. 안녕, 동혁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채가 나왔어요. 오라버니. 어떻게 왔어요? 은채는 반가워하며 웃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동혁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은채도 웃었죠. 같이 놀래요? 그래, 두 사람은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웃고 떠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해가 지고 동혁이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어요. 준, 우리 이번 생에서는 정말 행복하게 살자. 전생에서 못 누렸던 모든 행복을 누리자. 동혁이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별표 별표 별표. 저 멀리 저승 망자주막. 주모는 여전히 주막을 지키고 있었어요. 새로운 혼들을 맞이하고 국밥을 끓여주고 이야기를 들어줬죠. 주모님, 어느 날 한 혼이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모는 그 혼을 맞았어요. 여기가 저승의 주막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석이와 수연이를 아십니까? 그 혼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알죠.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어머니, 보연입니다. 보연이가 다음 생을 살고 다시 저승에 온 거였어요. 다음 생을 살고 왔지만 저승에 오자 그 전생의 기억을 함께 가지고 주막을 들린 거였지요. 보연님, 어서 오십시오. 주모는 보연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제 아이들이 여기 왔었다고요? 네, 오래전에 왔습니다. 이미 다시 태어났죠. 그래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보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럴 겁니다. 착한 아이들이니까요. 주모는 보연의 손을 잡아줬어요. 제가 그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아닙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어요. 보연은 울었습니다. 주모는 보연을 안아줬어요. 당신은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그 아이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주모의 말에 보연은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음 생에서 그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요. 제대로 된 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보연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주모는 보연에게 국밥을 가져다 줬어요. 드십시오. 따뜻합니다. 보연은 국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국물에 섞였어요. 이 국밥, 예전에 제가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그 국밥 같아요. 다행히도 아이들이 맛있게 많이 먹고 갔었답니다. 이 주막의 국밥은 그리움의 맛이니까요. 주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연은 국밥을 다 먹고 눈물을 닦았어요. 주모님,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여기서 편히 쉬시다가 다시 태어나십시오. 오보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표 별표 별표. 세월은 계속 흘러갔어요. 망자주막에는 수많은 혼들이 왔다 갔습니다. 주모는 변함없이 그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해주며 따뜻한 말을 건넸어요. 이 주막은 이승에서 못 채운 허기를 채우는 곳이란다. 주모는 새로운 혼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겪은 서러움이 바로 밥값이란다. 그리고 따뜻한 음식을 내어줬죠. 안개는 여전히 저승을 덮고 있었지만 주막만은 화목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혼들이 위로를 받고 다음 생을 준비했어요. 현석이와 수연이도, 박대감도, 보연이도 모두가 각자의 시간에 이곳을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은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번에는 더 나은 모습으로, 더 행복하게. 망자주막의 불빛은 오늘도 안개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승에서 상처받은 모든 혼들을 위해 주모는 오늘도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주막 안을 가득 채웠어요. 새로운 혼이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세요. 주모가 문을 열자 어린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눈물 자국이 가득했어요. 어서 오렴. 안에서 따뜻해질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앉아라. 따뜻한 국밥 줄게. 주모는 김이 나는 국밥을 아이 앞에 놓았습니다. 아이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멈췄어요. 돈이 없어요. 여기는 돈이 필요 없단다. 내가 겪은 아픔이 이미 값을 치렀어. 주모의 말에 아이는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먹었어요. 맛있지? 네.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에요. 아이는 웃었습니다. 주모도 함께 웃었어요. 국밥을 다 먹은 아이는 주모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다음에는 행복하게 살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약속한다. 주모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는 주모 품에 안겼어요. 며칠 후 아이도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생을 향해 떠났죠. 주모는 혼자 남아주막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현석이와 수연이가 다시 이곳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또 다른 생을 마치고 그때도 주모는 이곳에서 그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함께. 잘 갔니, 아이들아. 주모는 창밖 안개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안개 너머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또 다른 혼이 이곳을 찾아오는 소리였죠. 주모는 국밥을 더 끓였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배고플 테니까요. 이승에서 채우지 못한 허기를 이곳에서는 채울 수 있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온화한 미소 하나로. 망자주막은 그렇게 오늘도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안개 속 작은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길 잃은 혼들을 위한 길잡이였죠. 주모는 참나무 서 있는 곳에 서서 안개를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이승에서는 또 누군가가 슬픔을 겪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배고픔에 울고 누군가는 외로움에 떨고 있겠죠. 다들 이곳으로 오면 편히 쉬어가렴. 주모가 국밥 끓여줄게. 주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국을 저었어요. 정성껏, 천천히. 이 음식을 먹을 혼들을 생각하며 현석이처럼 동생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아이들. 수연이처럼 오라버니를 믿고 따랐던 아이들. 보연이처럼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쳤던 어머니들. 모두가 이곳에서 위로받고 다음 생을 준비합니다. 주모는 국맛을 봤어요. 딱 좋았죠? 이제 됐구나. 주모는 불을 줄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 앞 등불을 확인했어요. 여전히 밝게 타고 있었죠. 오늘도 고생했어. 주모는 등불에게 말했습니다. 등불은 바람에 흔들리며 대답하는 듯 했어요. 멀리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주모는 문을 활짝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모는 웃으며 새로운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망자주막의 하루가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승의 아픔은 저승의 위로로 씻겨 내려가고 모든 혼들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주모는 오늘도 음식을 준비하며 생각했어요. 언젠가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세상이 오기를.